자, 우리 기초강의에서도 좀 봤지만 그중에서 취득시험 문제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굉장히 복잡한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간략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취득시효란 말은 알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우리가 취득시효 제도라고 부르는데 법조문에는 부동산 취득시효라는 것이 그것이 245조에 규정돼 있고 동산 취득시효는 24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법조문 한번 간단히 볼 거예요. 자, 245조 1항에 부동산 취득시효는 내 것이 아닌 남의 부동산도 이건 1항에 1항 우리가 1항이라고 1항을 뭐라 보냐면 부동산 이걸 쓸 줄 알아야 돼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204조 2항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근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몇 년? 20년. 내 땅에 남의 땅도 소유의사를 가지고 소유의사라는 얘기가 뭐죠? 자주점유로 20년간 이 20년은 계속되는 세월 계속. 내가 만약에 어느 토지를 2000년에 점유했다면 2020년까지 한 번도 점유가 끊어진 적이 없어. 계속된 점유. 계속된 점유로. 그리고 다 엔드야. 그리고 공연하다. 공연하다 반대말은 강폭이라서 강폭. 반대말 강폭하지 않았다. 공연한 점유로. 공연하다는 말이 뭐죠? 강폭이 뭐예요? 강폭? 강력한 폭력? 강폭? 강의 넓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강폭이라는 것은 내가 내 땅을 20년 점유했는데 20년이 지나도 한 번도 땅 주인이 나타나서 토지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다. 청구했어, 얘가. 내가 2000년부터 점유했는데 2015년에 어떤 사람이 측량하더니 당이 쓰는 땅 중에 100평이 내 땅이 밝혀졌다. 땅 돌려달라. 내용 좀 보냈어. 보내든 말든 내 개무시했어, 내가. 그래서 20년 채워버렸어. 그럼 강폭한 점이야. 20년이 되기 전에 땅 주인이 나타나서 토지 반환을 요구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그건 강폭한 점이기 때문에 20년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공연한 점은요. 20년이 흘러가도록 한 번도 땅 주인이 나타나서 땅을 반환 청구를 한 적이 없다. 공연. 그리고 평온한 점이다. 평온의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 은비. 평온이란 말이 뭐냐면요. 내가 점을 숨기고 있는 거야. 이 땅이 우리 집을 졌는데 이 땅이 돌아가신 외삼촌 명이 돼 있는 땅이야, 일부가. 근데 외삼촌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외삼촌들이 몰라, 그 사실을. 나는 알아. 근데 걔들은 전혀 몰라. 가만히 집진지 계산해봤더니 19년이 됐네? 1년만 더 지나면 일단 20년 채우는 거잖아. 외삼촌 만났어. 한번쯤 말할 뻔했어. 저기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니지, 1년 뒤에 얘기할게. 이게 바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야. 땅 주인은 자기 땅임을 몰랐지만 나는 누구 땅임을 이미 알면 점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비한 점이야. 그런 점은 안 돼. 평온한 점은 이 네 가지. 평온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등기하라. 짜리 돼 있는데 그러면 20년짜리일 때는 몇 가지만 갖추면 되는 거야? 네 가지만 갖추면 되는 거야. 여기에 20년짜리일 때는 선의, 무가 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만 구비하면 소유권 취득이 완성되는 거예요. 20년.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점유자에게 모두 추정해 주잖아. 추정하기 때문에 누가 반대를 입증해야 돼요? 측량인데 땅이 우리 땅이 밝혀졌어. 근데 얘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야. 20년 이상 점유했대요. 그러면 이거 반대말. 얘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입니다. 땅 찾아갈 사람은 입증해야 돼. 보세요. 2000년부터 점유했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나는 서울서 직장 생활해. 아버지 시골 농사였어요. 보세요. 20몇 년 전에 이 토지 임대계약서 보세요.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써준 임대계약서입니다. 얘 20년 점유 시작할 땐 자주가 아니라 타줬습니다. 임대계약서 나왔어. 깨졌죠? 깬 거야. 하나만 깨면 되는 거야. 타주 깼어. 이거 없어.
못 깼어. 얘가 2000년부터 점유했다 주장하시면 2021년에 땅을 찾았는데 한번 그 면사무소나 동사무 가서 주민등록 같은 걸 한번 열람해 봤어. 봤더니 얘가 2000년에 여기 살았던 거 맞아. 근데 2007년에 서울로 퇴거했다가 다시 2009년에 와서 점유를 다시 시작한 거야. 중간에 점유가 2년 끊어졌죠. 뭐예요? 계속이 아니라 뭐죠? 불계속. 입증했죠? 깨지는 거야. 출시 안 되는 거야. 입증 못했어. 이거 보세요. 내용 증명 보낸 거. 2015년에 내 땅이나 돌려달라 내용 좀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얘 무슨 점유가 되는 거야? 강포한 점유가 되는 거야. 그럼 20년 지나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땅을 찾았어. 측량된 땅을 찾았어. 몇 평이 옆집 사람이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어. 이 몇 평 때문에 지금 쌈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내가. 몇 평 때문에 소송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뭐 땅값이나 평당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나는 땅이야. 그렇지만 이 다음에 모르는 거잖아. 그럼 뭐는 보내놔야 돼? 내용 증명 보내놔야지. 말로 하는 것은 신고가 안 남잖아. 말로 하는 것은. 응? 내용 보내놓고 측량을 내 땅에 밝혔으니까 조속히 반환을 바랍니다. 보내놓고 내용 보내놓고 꼭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언젠가 세월이 흘리면 얘가 취득시효 조장이야. 취득시효. 그럼 뭐 해야 돼요? 짜잔. 내용 증명. 광폭이잖아. 광폭. 반환 얘기 했잖아. 광폭 만들어야죠. 그런 적 없어. 그럼 이제 은밀하고 비밀손. 우리 사촌지간인데 보세요. 얘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촌지간이지만 이 땅을 중개한 거야. 중개 거래한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몰랐던 거지만 이게 은밀한 비밀손 점입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형제간에 친척간에 이런 간에는 보통 이걸 인정해버려. 내가 몰랐더라도. 가족간에 땅 주인이 누군지 알래 알 수가 없었다. 뭘 몰라? 지네 외삼촌을 몰라? 지 뭐 사촌을 몰라? 드디어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통은 가까운 그 친척 간에 형제 간에는 취득시효 같은 게 잘 안 돼요. 여관에서는. 이거 깨야 돼. 못 깨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이렇게요. 다만 이건 요건이 아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이에요? 10년. 10년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등기야. 어쨌든 내 앞으로 등기가 먼저 나야 돼. 내 앞으로 등기 났어. 등기 났지만 내 땅은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될 수도 있잖아. 설사 내 앞으로 한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소유권 취득이 안 된 거지. 무효인 등기라도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한다. 먼저 등기 난다면. 다만 기간은 10년인데 요건은요. 이 네 가지는요. 더 추가되는 거예요. 요건. 기간은 10년으로 짧게 해주지만 요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는 거야? 선의로 그리고 무과실로. 10년만 지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추가돼야 돼 여기는. 기간은 10년 단축까지면 요건은 두 가지 추가된다. 그 다음에 단 등기하라. 그러니까 20년 지난 다음에 이건 후등기라고 그러는 거. 후등기. 등기를 내야 돼. 그래야 조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취득은 선등기. 먼저 내 앞에 등기 난 다음에 10년. 20년짜리 점유 취득은 20년 점유한 다음에 나중에 후등기. 등기 나야지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취득시효는 남의 동산도 내가 선의로 점유했다면 5년만 지나면 소유권 취득해요. 내가 악의로 점유했다면 내 동산이 아닌 거 알아요. 나 악의. 누가 악일까? 보통 남의 동산이지만 내가 악의로 점유해서 도둑놈. 남의 기계 훔쳐갔어. 내가 훔쳐온 기계야. 몇 년만 점유하면 10년. 소유권 취득한다. 동산 취득시효는 선이라면 5년, 악이라면 10년. 부동산은 등기가 안 난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등기 취득시효는 10년. 이렇게 되는 건데 동산 얘기는 이거만 알면 돼. 5년, 10년 알면 되는 거고 물어볼 일 없고. 요 얘기 중에 특히나 이제 첫 번째 거의 이거예요. 자, 요 얘기인데 첫째, 누가 20년 점유해서 취득시효자가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왜 땅 얘기를 하느냐? 보통 취득시효는 토지가 문제되는 거지 건물이 문제되냐? 내 건물인 줄 알고 20년 살았는데 내 건물이 아니었더라. 미쳤나 봐. 토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냥 필지 개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여기까지가 내 땅인 줄 알고 썼는데 측량했더니 일부가 내 땅이 아닌 게 밝혀. 이건 흔한 얘기지만 내 건물이라고 다 썼는데 일부가 내 건물이 아니었더라. 그러면 건물은 취득시효가 거의 문제가 안 돼. 토지에서 문제되는 거야. 필지는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계를 알 수가 없어. 측량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논둑이 싸져 있으면 싸져 있는 대로 그냥 내 건 줄 알아. 특히나 시골에 있는 그 논밭들은
경계가 엉망진창이야.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어느 거는 남의 땅이 우리 밭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측량하면요. 우리 땅이 또 저쪽에 들어가 있고, 막 서로 경계가 울퉁불퉁하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취득세 다 문제될 수 있는 거야. 사실 땅값이 비싸면 사실은 토지에서 문제되는 건데 누가 20년 점유했을 때 취득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같은 자연인들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법인들. 법인이 모두 공장 땅인 줄 알고 점유했는데 측량할 때 공장 부지 일부가 남의 땅에 밝혀진 거야. 법인도. 그럼 국가가 국민 상대로 취득시 요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국가가 20년 점유했어. 국민의 땅을. 20년에 국민이 보상해달라 했더니 취득시효래.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다 취득시 요청할 수 있어요. 다 정할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많이 국가가 주장했나요? 80년대 이미 판례력이 다 끝났어. 80년대.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얼마나 무식한 시절이라면 마을길 넓힌다, 하천 넓힌다 할 때 보상 안 해줬어. 근데 도로용지는 사유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천용지는 다 국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 하천 넓히는데 땅 좀 여기 내놔. 아니 남의 땅을 보상도 안 하고 하천으로 집어넣으면 어떡하니? 그만했단 빨갱이야.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는데 녹색 모자 쓰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큰일 나요. 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줄 서서 가야 돼. 마을 사람들이 모여야 돼. 애들끼리 모여. 혼자 다니면 안 돼. 모여서 새마을 깃발 끄고 가야 돼. 초등학교 4학년만 해도 퇴비해야 돼. 퇴비 운동. 그래서 막 퇴비에다가 학교 운동을 싸놔야 돼. 미쳤어. 지금 생각하면 아주. 새벽 7시 일어나 마을길 쓸어야 돼. 안 나오면 큰일 나. 옛날 저기 중국의 홍위병이야. 완전히. 똑같아. 우리도 그런 시절 났어. 지금 우리도. 근데 어쨌든 새마을 운동할 때 마을길 넓힌다, 뭐 하천 넓힌다, 보상 아무도 안 했단 말이야. 군사정권 시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언제 문제돼? 김대중 정권 때 문제됐어. 아니 도로 부지와 사유지가 있으니까 그냥 마을 사람 도로를 쓰더라도 그냥 내 땅이야 거기는. 공유체험될 뿐이지. 근데 하천 부지는 다 국유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보상 안 해줬다. 새마을 운동할 때 보상해달라. 뭐 주장했어 국가가? 취득시효. 공유라고 편해서 20년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취득시효야. 보상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특별법을 제정해갖고 한시적으로 딱 1년 한해서 대한민국 모든 농지라든가 이런 것이 하천부지로 편입됐는데 보상 안 해준 것은 해주겠다. 신고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800 몇십억인가 900 몇십억을 풀어서 보상해줘. 다시는 이제 얘기하지 마라. 다 뭐다? 취득시효야. 그럼 이 판례가 우리한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판례가 나오면 거꾸로가 성립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요. 국민은 국가 토지를 20년 전에 취득시효 안 된다 그랬어요. 인정되는 거야. 반대로 국가도 국민과 되잖아. 국민도 국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공용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뭐 관공서 부지, 항만 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박물관 부지, 서울대학교 부지 이런 데가 아닌 일반 토지는 국민이 20년 점유하면 국가 상대로 취득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에 국가 상대 최초로 이긴 사람이 성남시 상대동에 있는 산 꼭대기 마을들이 이겼어요. 이게 최초 사건이고 두 번째가 봉천 식동 산동네가 또 이겼어요. 왜? 그 사람들이 청계천 옛날에 막 철거하고 그럴 때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우르르 그냥 이렇게 왔거든요. 서울시에 재개발하겠다. 다 나가라 그랬더니 취득시효. 그리고 이겼어요. 국가 상대로. 왜? 봉천동 성남시 산꼭대기가 행정용지가 아니잖아, 그게. 서로 주고받은 거야. 저는 이렇게. 또 권리능감 사단도, 종종, 문중 이런 거요. 뭐 종종, 문중, 사단도, 재단도 취득시 요청할 수 있어요. 다 20년 참여하면. 얘들이 다 뭐냐? 얘들이 한마디로 누든지 20년만 이렇게 점유하면 취득시장에서 효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다 뭐냐? 등기, 명의, 적격자들은 취득시장할 수 있다. 등기 명의 적격자는 뭐냐면 등기소 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도 지자재 앞으로 등기 나잖아. 평택시 국가진 국유지 국가 앞으로 등기 나잖아요. 다 종종 등기 낼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명의 적격자 없는 민법상 조합
등기 명의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명의적 없다는 얘기는 등기 안 받아줘요. 무슨 딸기장, 뭐 고창 수박 농민의 무슨 딸기 장목반, 무슨 뭐 농민의 영농에. 법인 아니잖아. 걔들이 우리가 공동 작업장으로 장목반 구성해서 고창 수박, 뭐 논산 딸기 장목반 구성해서 공동 작업장 썼는데 그 땅이 남의 땅이야. 20년 이상 썼는데 취득시효야. 얘들 명의적도 없단 말이야. 조합면 등기 안 받아줘요. 취득시효 못하는 거예요. 읍면동 지자재예요? 지자재가 아니에요? 지자재가 아니잖아. 아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면사무소 부지야. 그런데 우연히 측량했더니 면사무소 부지 일부가 개인 땅이야. 개인 땅을 면사무소에 쓴 거야. 수십 년, 100년 지나도 면사무소가 취득시효 못해요. 지자재가 아니잖아. 무슨 후보 앞으로 등기 안 내주잖아요. 이런 데는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상.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런 데를 시간 들여서 하고 난리냐? 시험은요. 어려운 데가 나올 수도 있고 쉬운 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반반이야 확률 항상. 근데 문제는 어려운 것은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것은 안 봐서 틀리고 아는 것은 깜빡해서 틀리고 너무 짐을 긴 거는 읽다가 시간 부족해서 틀리고 이래 틀리고 저래 틀리고 막 합쳐지니까 두 문제 모자르네. 그런 거예요. 시험은 어려운 데를 맞춰야 쉬운 데를 맞춰야 돼. 대상 어느 것을 그렇게 취득할 수 있냐 어느 것을. 이건 별표 쳐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해. 단다시면 잘 나와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269조 2번 점유 취득시효의 대상 별표 2개. 2개. 저는 아주 이 교과서 바꾼 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이 원고의 3분의 1은 제가 쓴 거예요. 이 원고의 3분의 1. 그래서 편해. 내가 다 이거 어디를 보지 않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이거. 자 보시죠. 대상 객체. 그럼 어느 것을 취득할 수 있느냐? 자 판례에 따르면 이거 생각 잘 나와 이거 단다시 문제. 자기가 남의 것 자기 부동산, 자기 물건이라 해요. 동산도 되니까 그냥 자기 물건,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 자기가 자기 부동산도 20년 처음에 하면 취득시효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례가 뭐라 얘기냐면요.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는다. 내가 내 부동산도 20년 처음에 하면 취득시효 정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 네가 네 건 소유권자인데 무슨 취득시효냐? 내가 내 부동산이지만 소유권 입증이 곤란한 경우. 아, 내가 내 거지만 소유권 입증이 곤란하네?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이거 하천가 옆에 있는 논 400평이에요. 논 400평인데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신 거야. 근데 그게 시유지, 군유지거든, 사실은. 근데 1970년대 저기 점유한 사람들 불화해 줄 테니까, 싸게 불화해 줄 테니까 점유한 대로 신청해라. 그때 돈으로 쌀 10가마 주고, 군청에서 불화 받은 거야. 불화 받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시유지 앞으로 되는 거, 군유지 앞으로 되는 것을 등기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불화만 받고 그냥 농사 진 거야. 수십 년 흘렀는데 갑자기 시청에서 군청에서 통제 날라왔어요. 거기 시유지 군유지니까 내놓든가 아니면 공개 입찰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상을 내든가 셋 중 하나 선택하래. 아니 70년대에 불화 받았다는데 불화가 뭐예요? 관공서부터 매수했다는 뜻이야. 요즘 불화란 말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런 말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이 불화가 뭐예요? 이게 손숫자야. 손. 불자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야. 자비를 아래로 베풀어. 어떻게? 특혜. 싸게 주는 거야. 지금 큰일 나지. 국공유재산을 행정재산을 싸게 주는 게 어딨어. 다 공개 입찰해야지. 옛날 싸게 줬단 말이야. 아버님 돌아가셨네. 불화받던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안 냈더라도 뭐 장판 바닥, 벽자 안 찾은 데가 없어. 뭐 천장 다 찾았어. 안 나오네. 영수증 이 서류가 쫓아 들어갔어요. 그럼 그 재산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 관리하는 직원이. 불화했던 증거가 없대. 장부에 없대. 보통 있을까 없을까요? 이미 전산화되기 전에 70년대 장부 없어. 거의 없다 봐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요. 다 장부식이잖아. 손으로 기재하는 거잖아. 많이 해먹었어 이것들이. 불화하고도 기록을 안 하는 거야. 아 전산화돼 있고 뭐가 돼 있어야 잡아내지. 옛날에는 다 그냥 손을 쓰는 거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많이 해먹은 거야. 입증이 안 되네? 뭐 줘야 하려고 그래요? 취득시효.
나 서해에서 20년이 지나도록 공표 정면인데 뭐 이제 취득시효야. 너 입증해봐. 내가 타주라는 거. 입증해봐. 강공사 입증 못하면요. 통과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소유권자지만 소유 입증 곤란할 때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뭐 추정할 수 있다? 취득시효. 전부가 아닌 부동산의 일부만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내가 한 필 전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임야 2,000평 있는데 그 2,000평 중 200평은 우리 땅인 줄 알고 이렇게 개간해서 농사 지어온 지가 수십 년 됐어. 일부도 할 수 있어. 다만 일부를 추정할 때는 그 일부를 먼저 뭐 해야 돼? 먼저 분할을 해야 돼. 분할을.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일부 분할해서 새로운 지분을 붙이고 또 일부가 요 일부가 취득시효가 되려면은 일부가 이 부분과 구별하는 뚜렷한 징표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논둑이 싸져 있어. 여기까지 철조망이 쳐져 있어. 여기는 임야인데 여기까지 개간이 돼 있어. 누가 봐도 구별이 되죠? 이 구별이 돼야 돼요, 일부가. 구별이 돼야지 일부가 취득시효가 되는 거야. 구별이 되고 그럼 되면요. 일부를 분할해서 새로운 지분 붙인 다음에 비로소 취득시효 요청할 수 있는데 일부의 취득시효 요청하는 것은 20년짜리 점유 취득시효만 일부에 되는 거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의 등기부 취득시효만 없어요. 항상 등기부 취득시효는 항상 전부를 주장해야지 등기부 취득시효를 표집에 등기된 거야 일부를 등기부 취득시효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일부에 가능한 건 몇 년짜리? 20년짜리 점유 취득시효만 일부에 되는 거지.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등기란 거 전부를 주장해야지. 등기란 거 일부만 제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 언제나 전부여야지. 등기부 취득시효를 일부에 주장할 수는 없고 20년짜리 점유 취득시효만 일부에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드리냐면요. 요즘 문제들이 보면 그 내용을 조금 알지 못하면 문장 좀 바꿔버리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국공유 재산도, 국유지 이런 거예요. 시유지 이런 것도 원칙은 국민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행정자산이야, 행정자산. 이건 취득시효 될 수가 없어. 20년 점유했더라도. 행정자산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공서부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무슨 제방부지, 예를 들면 국립공원부지, 지리산 국립공원부지. 이게 지리산 국립공원부지인데 내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를 개간해서 농사 짓고 있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자산이 아닌 것을 뭐라 부르냐? 예전에는 이걸 잡종자산이라 불러. 잡종자산. 국군의 잡종자산은 잡종이 뭐냐? 용어가 잡종이.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요. 잡종이 뭐니? 잡종이 무슨 똥개냐? 잡종이 이게. 그래서 이거를 행정자산 아닌 것은 일반 재산은. 용어를 바꾼 거야. 일반 재산은. 또 행정자산 아닌 것은 보존재산이라 불러요. 재산은 국민이 20년 점유하면 취득 요청할 수 있다. 20년 점유했어. 단 등기하라. 국가 상대로 소송 내야 돼. 등기 소송. 근데 20년 점유했지만 등기 내기 전에 이것이 공용으로 바뀌어버리면 원래 일반 재산이었는데 갑자기 여기까지는 국립공원 부지가 아니었어. 국유지지만 근데 이번에 국립공원 부지 넓히면서 국립공원 들어가 버렸어. 아직 등기 못 냈는데 일반 재산한테 20년이 완성됐지만 등기 내기 전에 공용에 제공돼 버리면 이제는 취득시효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행정자산일 때 취득시효가 안 되는데 이것이 공용이 폐지돼 버리면 전부 우리 땅인 줄 알고 내가 지리산 근처 과손하는 사람이야. 사과 과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개간해서 아버지 때부터 사나무 심고 재배했단 말이야. 근데 그 300평이 정확히 측량해 보면 지리산 국립공원 부지에 들어가 있는 국유지야. 취득시효 요청 못하지. 근데 이번에 국립공원이 거기 빠져버렸어. 너무 훼손돼서 국립공원의 의미가 없다. 이만큼 줄여버렸어. 근데 공용이 폐지됐죠. 그러면 취득시효 요청하는 거 그때부터는. 바로 주장할 수 있어. 공용이 폐지돼 버리면 이제는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번째는 공유 지분이요. 공유 지분 3분의 1 이런 거예요. 공유 지분만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러는 거. 공유 지분도 내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했다면 공유 지분도 20년 취득시효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정확히 공유 지분만도 취득 대상입니다. 이거 단답식 문제지만
잘 나왔던 질문이야. 잘 나왔던 질문이에요. 예. 사실은 올해도 30회 때도 이 부분이 나왔어요. 너무 어려운 막 판례들이 쏟아진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 관련되는 거 조금 읽어주시고 다음 페이지까지. 자른 다음에 의외로 중요한 게 뭐냐. 271쪽에 보면 니은번 체크하세요. 니은번. 그럼 거기 내가 체크해드린 거 요거 별표 2개 쳤잖아요. 대상. 별표 2개 치면 요거는 다음 페이지. 다음 270페이지 중간까지 있어요. 요거 간단한 부분이라 자세히 읽어야 돼. 요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요. 단답식 문제. 그 다음에 어딜 체크할 것이냐. 271쪽에 보면 니은번에 동그라미 별표 하나. 20년의 점유기간의 기산점. 그거 하나 밑줄 그으세요. 기산점.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남의 땅도 내 땅인 줄 알고 소유사로 몇 년 점유하면 2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등기하라. 그런데 그러면 판사님 이게 제 땅인 줄 알고 제가 2000년부터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언제 완성되는 거야? 20년이. 2020년이 완성되는 거고. 저는 이 땅을요 1998년부터 점유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언제 20년이 되는 거야? 2018년이 되는 거고. 맨 처음에 점유를 시작해서 주장하는 점. 그걸 시효기산점이라 불러요. 시효기산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있어야지 20년이 채워지는 거잖아. 맨 처음 점을 시작해서 주장하는 점. 시효기산점이라 불러요. 시효기산점은 점유자가 남의 땅 점유자가 시효기산점을 원칙은 이것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는데 땅 주인이 나타났어. 야 인간아 2021년에 나타났는데 나 이 땅 2000년부터 점유했어. 그럼 2021년이면 이미 20년 지났잖아. 취득시효야.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럼 주장은 점에서 20년 완성되는 거잖아. 시효기산점은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대요.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판사님 제가요 남의 땅 내 땅인 줄 소유사로 강조하는 거 자주 점유로 내 땅인 줄 알고 2000년부터 점유했습니다. 그럼 저기 판사가 뭐래요? 입증하세요. 2000년부터 점유했다는 거.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도 치는 거야 이미. 일단 이 취득시 될 것이 안 될 것이 면역 점유했다를 주장할 거 아니야. 면역 점유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돼. 여기 항공사진 보세요. 저 수원에 가면 국토지리원에 가면 항공사진을 찍어놔. 보세요. 그 전까지는 1999년까지는 여기가 임야였는데 일부가 지금 개간돼서 뭐 농작물 재배하는 게 항공사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2000부터 내 땅이라고 개간한 겁니다. 항공사진 같은 거 입증해야 돼. 스스로 입증해야 돼. 그러면 거짓말 시킬 수 있어 없어요?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 얘기야. 땅주인이 측량했는데 내 땅, 내가 점유하고 사용한 땅이 한 500평이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졌어. 걔가 측량해서 땅 달라 얘기가 2021년이야. 근데 내가 사실 이 부분을 점유해서 과수나무 심고 그런 것은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2003년에 심은 거야. 2003년에. 그럼 저는 이 땅이 제 땅이죠. 2003년부터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판사 뭐래요? 그래서 2003년이면 2023년이 돼야지 20년이 되는 거잖아. 취득 안 됐으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 말 하나만 한 얘기잖아. 내가 거짓말 시키려고 그래. 판사님 제가요. 이 땅 2000년부터 점유했습니다. 입증하세요. 입증할 방법이 없지. 거짓말이라며. 항공사 찍으면 2000년에? 임야야. 바다 아니야 거기. 내가 스스로 입증해봐. 2000년부터 점유했다는 거. 여기서 이미 치는 거야. 그런데 원칙은 이미 선택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입증책 문제 예외적으로 단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이 없다면 이 등기를 떼어보면 1999년에도 김씨, 2000년에도 김씨, 2020년에도 김씨 한 번도 소유자 바뀐 적이 없어. 등기부상 변경이 없다면 이때는 점유자가 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원칙 임의로 선택할 수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점유했다 주장하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2000년 그러면요.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 없을 때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점유자는 현 시점에서 역산하여 20년 전에 점유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유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1년인데 왜 모르는 사람이 왔어? 응? 그러더니 여기 밭주인이 누구냐? 아, 전데요? 그랬더니 예,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소유하던 건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제가 오랜만에 땅을 찾아서 측량했더니 당신이 과수원을 읽어먹고 있는 그 사과 배가수원의 일부가 우리 땅에 밟혀졌다. 이제 땅을 돌려달라. 그런 거예요. 등기를 떼어봐야 돼요. 뭐. 등기 떼어봤더니 소유자 변경은 상속은 소유자 변경이 아니에요. 상속인과 돌아가시면 같은 사람이 항상. 아, 봤더니 이 사람이 오랫동안 땅을 갖고 있다. 지 아버지 명의로 수십 년간 있다가 아버지가 몇 년 돌아가셔서 상속 등기 낸 거야. 그러면서 3자 넘어간 적은 없어. 그럼 돌아가신 분과 상속 같은 사람이야. 변경이 없죠? 그럼 무조건 추산하는 거야. 2021년에 이게 문제되면요. 예, 저는요. 2001년부터 2020년부터 2000년부터 점했습니다. 역사나요. 2000년 추산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20년 됐다는 거지.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돼? 판사님. 얘는요. 2000년 있다 점유한 적이 없습니다.를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누가 유리해요, 이건요? 점유자. 이건 누가 유리해요? 상대방 유리한 거지. 이해되시죠? 입증책의 문제. 여기서 이미 반은 여기서 깨지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입증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효 계산점. 원칙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되지만 단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 없을 때는 점유자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역산하여 20년 전에 점유했다 추정할 권리가 있다 주장하면 땅을 찾아갈 원소유자가 2000년에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입증 못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실제 문제에서는. 자, 그 니은번 얘기 A번, B번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 있어요. 별표 하나 A번, B번. 자,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데가 어디냐. 별표 3개짜리가. 271쪽에 보면요. 270 맨 밑에 기억에 등기청구권의 성질 거기다 별표 3개. 271페이지 맨 밑에 기억에 있어. 기억. 등기청구권 성질 별표 3개. 이렇게. 자, 여기서 이 설명을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넘겨보세요. 272쪽, 273쪽, 274쪽 안 끝났어요. 275, 276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교재 쓰는 사람이 거의 미친 수준이지. 거의. 우리가 무슨 전공자들인 줄 아나 봐. 노숙을 다니는 변호사 좀 볼 사람들인지 아는가 봐.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 5페이지 깨알 만한 글씨를요. 응? 이거를 정리할 거. 우리 시험 수준에 맞춰서. 자, 제가 필기한 것만 볼 줄 아시면 돼. 이거 다 볼 수는 없어요. 보다가 쓰러진 분이 한둘이 아니야. 물론 심화 가면 판례 2가지 첨가할 것이고 요약 가면 판례 2가지 또 첨가할 거야 내가. 하지만 기본 틀이 제일 중요해. 20년 점유한 사람은 단 등기하라. 그러니까 남의 땅 내 땅인데 20년 점유했더라도 등기하지 못하면 소유권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어요. 그러면 남의 내 땅인 줄 알고 20년이 완성됐을 때, 20년이 완성되는 걸 취득시 완성이라 불러. 취득 완성됐을 때 얻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해달라는 등기 청구권을 얻는 거예요. 등기해달라. 등기 청구권이 얻는 거지. 소유권 얻는 게 아니에요. 자, 야, 저기 땅 주인 만나서 야, 사실 네 땅인데 내가 측량할 때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20년 점유했다? 근데 20년 완성돼 등기하라네? 등기 내줘. 내줘, 안 내줘요? 땅 주인이 잃었던 땅 찾았다고 좋아하지 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내주면 뭐 해야 돼? 소송 내야죠. 등기 청구 소송. 20년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 소송. 원소유자는 등기전 판결합니다. 결국 소송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20년 완성됐을 때 점유자가 원소유자한테 쫓아가서 특히 내가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니라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등기 채권적이다. 채권 청구권이지.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다. 그러면 20년이 완성됐을 때 점유자 원소유자한테 등기해달라. 이거 채권적이라는 것은 판례가 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야. 채권적이라면 특정인에게만 딱 한 사람한테만 등기 청구해야 돼. 물권 청구권이라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어디 가든 다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취득 신청할 수 있어. 그건 물권적이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면 물권적. 딱 한 명한테만 주장하면 채권적. 채권 청구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권리가 약하다는 거야. 뭐 대단한 권리라고 남의 땅, 네 땅 20년 전명의 대단한 권리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취득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한 사람한테만 주장해.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무슨 얘기하나 보세요. 그럼 또 그림 그려놓을게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자기 땅인 줄 알고 보통 이 전부가요? 일부가요? 남의 땅이. 이게 1000평짜리 토지인데 자기 땅 한 평도 없어. 한 평도 없이 그냥 남의 땅 1000평을 다 점유한 거야. 판사가 뭐로 봐요? 악의 점유, 무단 점유, 불법. 악의, 무단, 불법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타주야. 그렇게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내 땅인데 내 땅의 일부가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졌을 때 우리가 담장 쌓고 산 지 수십 년 지났는데 청리할 때 담장 안쪽에 옆집 땅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수십 년. 몰랐지 내 땅인 줄. 논둑이 싸져 있어서 그냥 농사 졌는데 어느 날 청리했더니 논둑이 싸져 있는데 경계가 아니라 남의 땅이 우리 땅에 한 50평 들어와 있는 거야. 이래서 취득해야 되는 거지. 1000평 전부 남의 땅을. 내 땅 한 평도 없어. 판사님 이 1000평인데요. 내 땅 한 평도 없고요. 전부 남의 땅을 내가 내 땅인 줄 알고. 판사 미쳤니? 무단, 불법, 악의.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전부가 되는 건 아니라 일부가. 응? 농사 짓는 땅이 우리 과수원이 있는데 300평이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졌더라. 수십 년 지났는데. 이럴 때 문제 되는 거예요. 점유자 일부가. 보통 이렇게. 얘 20년 완성됐어요. 20년 지났어요.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원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쫓아가서 뭐하라? 등기를 청구해라. 나 취득시켜 등기 내줘. 등기 청구하라는 거야. 말로 안 되면 소송해야 돼. 등기 청구 소송. 그런데 판례가 채권적인데, 이 등기 채권적인데, 자, 시효 완성 전 잘 봐보세요. 일단 이걸 기억하시다. 시효 완성 전에. 20년 시효 완성 전에. 그럼 이 땅을 이 사람이 언제부터 점유했다 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2000년부터 점유했어. 그럼 시 완성되는 것은 2020년이잖아.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시효 완성 전에, 그림은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게요. 등기부상. 저 토지예요, 저 일부요. 내가 2000년에 점유할 때는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소유자가, 이 부분의 소유자가. 근데 이게 완성 전에 등기 넘어간 거야. 2010년에 매매. 을한테 넘어갔어요. 다시 이것이 2017년에 매매 병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021년인데 지금까지 얘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이 땅을 점유할 때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명의자가 갑이었어요. 20년이 완성됐어요. 2020년이 완성됐을 때는 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지금 바뀌고 있어? 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 언제 바뀌었어? 완성 전에 바뀌고 있잖아. 치완성 전에 이렇게 편해요. 이제 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등기부상 이 등기부상 명의자가 등기 명의자가 변경되고 있다면 되고 있어 지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시효 완성 당시 시효 완성 내 최종 소유자에게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쫓아가서 자 그 완성된 소유자는 병이야 점을 개시할 땐 얘예요 20년이 되기 전에 지금 바뀌고 있어요 최종 소유자 여기서 병에 쫓아가서 나 취득시 20년이야 를 주장하면서 등기 내줘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즉 20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바뀐다고 해서 취득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완성 당시 소유자가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땅인 줄 알아? 여기를요. 자기 땅인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등기부 떼볼 일 없잖아요. 소유자 바뀐지 안 바뀐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바뀌었다면 얘건 나타나서 땅 달라는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아무도 20년이 지나도 땅 달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 땅인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등기 떼어보지 남의 등기 떼어보나?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바뀌더라도 한 번 나타나서 땅 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다면 무조건 완성된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하자면 20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변경된 사실만 가지고는 취득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20년 시효 완성 당시, 완성 전, 완성 당시 전에
당시에. 여기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럼 얘가 여기를 자기 땅인 줄 알고 2000년부터 점유했다면 언제 완성되는 거야? 2020년에 완성되는 거야. 2020년에. 그렇죠? 완성 당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쫓아가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쫓아가서 야 취득시효야 등기 내줘 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요. 2020년에 등기부 소유자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 등기부상 명의자가 만일 얘가 무효인 등기라면 자 20년이 완성됐어. 그 여기 2021년에 우연찮게 얘가 측량했어. 얘가 A가 과수원에 창고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창고 짓는데 국가에 보조금이 나오는데 창고를 요 부분에 지으려고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해? 측량이 필요해요. 보조금 받으려고. 측량할 때 내 땅이 아니네? 그러면 이게 다 20번지인데 다 20번지인 줄 알았던 거지 얘가. 자기 땅 20번지. 이건 20번지가 아니라 20-1번지야. 이때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20-1번지 등을 떼어봤더니 등기부 명의자가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야. 갑한테 쫓아가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게 무효인 등기라며. 그러면 완성 당시에 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예를 들면 뭐 갑에서 을로 일어났어. 2020년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이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무효인 등기라며. 얘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브로커. 원래 얘 땅인데 이 우주문 통해서 다 등기 낸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한테 등기 청구해서 이렇게 등기 나봤자 소유권 취득 하나 못한다는 거야. 완성 당시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이지 뭐 우주문서 같은 거 등기 내는 무효인 등기라면 제 브로커야. 걔 상대 등기 청구해봤자 등기 청구해 등기 내봤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누굴 상대로 하라? 진정한 소유자.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 누구야? 갑을 상대로 삼아야 돼요. 얘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판례 태도를 보면 남의 땅 20년 점유한 권리를 대단하게 본다? 대단치 않게 본다? 대단치 않게 봐. 소유권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이걸 알 방법이 없지, 점유자가. 그냥 을 앞으로 와서 을건 줄 알지? 얘가 브로커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래도 등기 내봤자 소유권 책임 못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점유자? 안 억울해요. 너만 그런 줄 아니? 야, 이 우주대문서 얘가 무효인데 브로커야. 브로커라면 금매물 나와서 내가 5억 주 샀어. 매수인이야. 정가 매매한 거야. 이 등기 믿고 등기됐어. 봤더니 이거 브로커래. 진지한 소유자 얘래. 얘 소유권 취득 못해요. 못하잖아. 등기면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등기 믿고 그러는 사람 보호받지 못해. 진실한 걸 보호하지. 중간에 브로커 한번 껴버려서 브로커 앞으로 등기한 걸 믿고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매매한 사람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데 공신력이 없어서 무슨 취득시가 대단하다 소유권 취득을 해. 이해되시죠? 완성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여야 돼. 완성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라면 얘 상대 등기 청구 등기 내봤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등기를 내야 돼. 단 등기하라. 근데 봤더니 완성 토지가 이거 20-1지번인데 이거 20번지고 20번. 이게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토지예요. 미등기. 등기부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토지가 없는 등기 안 난 토지도 있어? 있어 없어?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아주. 대한민국 등기는 다 신청주의야. 직권주의가 아니야. 대장이야. 다 직권주의니까 대한민국 모든 피자 대장에 다 개설되어 있지만 내가 대장 갖고 와서 보증 내야지 등기가 있는 거지. 미등기인 건물 신축했지만 보증이 안 내면 미등기. 토지도 보증이 안 내면 미등기.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다면 이때는 할 수 없이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가 없어. 그럼 대장 떼어서 대장사 명의자를 상대로 얘를 대신해서 보존 등기를 대신해서 개설시킨 다음에 등기를 청구해야지. 미등기 부동산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이 두 문장 잊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러니까 요즘이라 해봤자 모든 시험 문제가 작년에 32회 때는 31회 때보다는 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두세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다고 해서 너무 지문이 막 장문이야. 막 쏟아져. 막 지문이 막 기계에 쏟아져.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옛날처럼.
사례 문제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옛날에는요. 어렵다 그러면요. 이게 40문제, 사례 문제 18문제야. 하나 건너뛰어서 가불병이 하나 건너뛰어서. 시간 내 풀지를 못해. 24, 23, 22, 17에 18에 특징이 그거야. 요즘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례 문제가 너무 많고 지문이 계속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즉 지문은 짧아지고 너무 어려운 걸 어렵게 안 내. 과거에 가장 어렵게 됐던 것들 한 25회 그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 민법에서 법정 지상권, 부동산 취득시효 읽다 쓰러진 분이 한둘이 아니야. 최근에 한 4, 5년 전 놓고 보면요. 법정 지상권 취득시효 문제 나와도 간략간략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대로 돌아간 거야. 우리가 무슨 전공자들이니? 전공자 아니잖아. 아, 중개 업무 보자고 배우는 민법이지. 우리가 법무사 할 거야, 변호사 할 거야. 거기에 그 귀퉁이까지 들어가고 꼬치꼬치 그걸 캐버려. 또 더나 절대평가는요. 상대평가는 실력을 구분해야 돼. 모든 사람 다 뽑을 수가 없어. 커트라인이 90점에서 끊기고 막 92점에서 끊겨. 법원직 검찰직 시험인데 민법 시험이 근데 50대 1이래. 어려운 문제를 내야 돼. 변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문제 맞힌 애는 붙는 거고. 거기에 떨어지는 건데. 60점은 그런 점수가 아니잖아. 이제는 그렇게 안 낸다는 거야. 취득시효 문제도 이 교과서 이제 한번 나왔던 건 다 정리해놨어요. 과거 굉장히 어려웠거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렵게 안 나와요. 세 번째, 시효 완성 후에 어떤 건 지금도 어려워 죽는데 하죠. 한 번 들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리고 또 남의 땅, 내가 내 땅, 남의 땅, 내 땅 만드는 소유권 없는 건데 이게 쉽겠소? 20년 전에 남의 땅, 내 땅 만드는 거야. 얼마나 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얼마나 디테일한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소유권을 갖다 따는 건데 당연히 어렵지. 남의 땅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시효 완성된 후에. 그래도 이 부분은 관심이 가. 왜? 어떻게 땅이라도 한번 얻어볼까 하고요. 땅이 왔다 갔다 하잖아. 관심들이 있는 거야. 이런 데도. 아까 길 문제, 통행권, 취득시효 20년 전에 땅 얻을 수 있대더라. 굉장히 이런 데는 조로라도 안 줘라. 이렇게요. 어려워도. 그게 맞는 거야. 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배우자는 거지 이론 배우자는 법대 학생 아니잖아. 이런 데가 중요한 거죠. 시효 완성 후에. 그러면 2020년이 완성됐어. 그럼 지금 2021년이면 완성된 후잖아요. 후잖아요. 자, 등기를 떼어볼게요. 자, 저 땅인데 2000년부터 점유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완성 당시에 등기 2000년인데 2020년에 딱 완성시켰어. 20년 완성된 거야. 완성 소유자가 을이었는데 완성된 후에 미처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완성은 시켰지만 아직 등기 청구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완성된 후에 등기 넘어갔어요, 이게. 근데 2021년에 완성 20년에 시켰는데 등기 청구를 못 했어. 근데 1년 만에 2021년 소유권 이전. 접수를 2021년 소유자 넘어간 거야.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을 제3자라 불러요. 얘는 언제 소유권 취득했어? 점유자가 20년이 완성된 후에 소유 명의가 변경됐다면 저런 애를 제3자라 불러 쳐봐요. 넘어갔어. 2021년에. 넘어갔다면 A가 얘한테 쫓아가서 야 취득시효야. 취득시효 20년, 20년, 21년이야. 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등기 청구 안 되면요. 야 나타나서 나 소유권자다. 땅 돌려달라. 야 얘기하면 땅을 돌려줄 일이지. 얘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채권적. 이 물권적이라고 하면요. 병화태가 있든 정화태가 있든 누구한테 다 등기 청구해야 돼. 그건 물권적인데 오로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등기 청구해야지. 완성된 후에 제3자한테 이전 등기 넘어가면 3자한테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다. 등기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는요. 소유권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얘가 나타나서 땅 달라는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권적 청구의 한계야. 명의 변경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끝난 거지 뭐 그럼. 그런데 판례가 이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같은 동네 사람이야. 얘가 같은 동네 사람이야. 동네 사람이어서 이 땅은 A라는 사람이 20년 이상 점유한 거 다 알아요. 알면서 을한테 땅을 산 거야. 그러면 3자가 악이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다 알고 있어. 악의
3자건. 관계없이.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한테도 안 돼, 아기한테도. 20년 전매한 사람이 있다는 걸 사실 알았던 아기의 3자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선화 관계없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넘어갔어. 그럼 얘 등기 청구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그럼 완성 소유자 누구야 여기서? 을이야, 을에 다시 소유권이 복귀되면 그래서 등기 청구가 안 됐는데 등기 청구가 안 되는 거 이런 줄 안 됐는데 그러니까 1년 좀 지났는데 다시 2022년에 을한테 다시 되돌아왔어. 어떤 이유로? 그럼 이제는 쫓아가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는 되는 거야? 누구한테는? 을에게는 평생 되는 거야. 을에게는 채권적이기 때문에. 완성자 소유자 살고 되돌아오면 환원되면 이제는 환원되면 쫓아가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우리한테 크게 어려운 게 안 물어요. 그래서 자, 세 번째는 근데 만약에 완성 당시 소유자와 2020년 완성 소유자 여기서 말하면 누구야? 을이야, 을과 제3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와 제3자 여기서 병의 병 제3자가 가장매매하여 야, 병아, 내가 측량해봤더니 A가 저면 땅의 과수원 일부가 내 땅이 밝혀졌어. 근데 분명히 이제 취득 실준할 거야. 그런데 내가 매매인이 돼서 등기 청구당하잖아. 너한테 매매인과 짜고 가장매매 등기 빼돌리자. 3자 등기 청구 안 되는 거잖아. 20년이 완성된 후에 너만 3자 등기 청구 안 되니까 진짜 매매인데 가장매매에서 빼돌리고 등기 청구 못하게. 이게 진짜 가장매매야. 그러면 이 자체가 등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또는 병이라는 사람이 3자가 완성자 소유자 을에게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너 땅 찾아도 네 명이 돼 있으면 얘한테 등기 청구당해. 네가 응하잖아. 소송 내 20년 취득시효 완성자 등기 청구 내서 판결 나면 땅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싸게 팔아. 뻔히 알고도 이미 이 토지에 시효가 완성된 사람이 있다고 알고도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들어가면 뭐예요? 가담 권유하면 103조 위반, 103조 반사질서. 이때는 뭐다?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인 등기를 얘를 대의해서 이 무효인 등기 말소시켜버리고 얘를 찾아온 다음에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의 말소시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별일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까지만 나오면 이게 7점짜리 문제야. 여기까지가. 이거 이상 나와버리면 근데 운에 맡기는 거야. 너나 나 그냥 2번, 3번 이제 아무거나 찍어서 맞으면 맞는 거고 좀 틀리는 거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 물론 이 다음에 제가 완전 이 토지가 수용됐을 때 이행 불능이 됐을 때 또 등등 여러 가지 볼 거야. 여러 볼 거지만 일단 기본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번에 제가 여기 들어오면 등기 청구권 얘기는 다시 볼 거야. 이제 뭐 주체, 객체 대상 이런 거 다 안 봐요. 등기 청구권 얘기 보고 이제 관련된 판례, 사례 문제를 3개 정도 더 볼 거야. 2-3개. 가면 채워야 돼. 이거 교과서 읽지도 마셔. 읽어봤자 뭔 소리도 몰라요. 하도 깊이 들어가고 어려워서 이렇게요. 내가 정리해 준 거.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완성 전에, 완성 당시, 완성된 후에 한번 요거 정도만 정확히 챙겨 놓으세요. 이렇게요. 그럼 별일이 없으면 거의 여기 벗어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제가 뭐 명의신탁이 어떠 이런 거 이날 보기로 하고요. 자, 그 정도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딜 볼 것이냐. 조금 쉬었다 할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볼 거예요. 쭉 넘어오세요. 어디까? 280페이지. 284번. 등기부 취득시효 별표 2개 치세요. 등기부 취득시효. 자, 요거 보고 취득시효 효과 보고 이렇게 완전 오늘 대충 끝낼 건데 일단 10분 쉬었다가 30분만 더 수업하고 집에 가실 거예요. 뭐 집에 가도 딱히 할 일도 없죠. 네, 할 일도 없는데 수업 시간이 끝날 때쯤 막 가방부터 싸.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